게시판 종목 봐드릴게요. 오늘 첫 종목 나이스 평가 정보 한번 골라봤습니다. 증권통으로 강애터미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이 종목 매수가 현재가 부근이네요. 13,000원에 진입이 됐고요. 비중은 20%가량 현재 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참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달에 한 18일부터 계속해서 기관의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데 핀테크 관련주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호재 진단이 나오지 않을까, 좋게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진단 주실까요? 이 종목도 한 5월인가 그때 당시에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던 네.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핀테크라고 해요. 새로 시대를 이끌어갈 게 핀테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핀테크가 몰라도 되고요. 그렇다고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언론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나이스 평가 정보가 뭐를 하느냐면 그 신용 조사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핀테크로 인해서 인터넷 은행을 지금 미래에셋은 또 한다, 한국금융지주도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신용 조사를 어디 심부름센터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대출을 내줘야 되는데 어떠한 개인의 신용을 심부름센터, 택배 이런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데서 하겠죠. 그런데 이건 또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진입 장벽이 있고 규제를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 쉐어 1위인 회사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나이스 평가 정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는 사실상 오늘 내렸네 올랐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라 윤곽을 딱 잡으면은 이 시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 사놓고 놀러 다녀야지 무슨 주식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문의하고 그럴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기관 수급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거구나 라고 해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밀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높아 보이지만은 이제 재차 상승을 시작하기 위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편안한 마음으로 종교가 없으시면 물 한 잔 떠놓고 기도를 하시는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거와 딱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계시고 나중에 어떤 상승하는 기울기의 각도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5일, 20일, 그리고 60일 요 어떤 이평선들의 간격이 활짝 펴가지고 등 간격을 유지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꽃이 피면 져야 하듯이 그때에는 좀 많이 행복할 거예요. 계좌 보면서 좋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시점 정도에서 가지려 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 정도에서 매도하는 거 고민해 보시면은 거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자본금 커가지고 코스닥 어떤 조그만 종목처럼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벌써 1조 8,200억인데 그렇게 막 널뛰게 할 종목은 아니고 편안하게 그렇게 가야 될 그런 종목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찝으셨어요. 편안하게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종목 들고 가면서 정말 마음 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역시 예상대로 아주 좋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계좌 많이 또 불리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부자 되는 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이네요. 봐드리겠습니다. 30% 비중이고요. 39,80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 25,000원대에서 지금 마감 종가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이게 월요일 날 신저가가 나와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너무나 손실이 커지신 상태여서 월요일장엔 또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을까 싶은데 어제 오늘 또 시장 대비 그렇게 반응이 또 강하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 목표는 아마 매수가 회복이 아니실 거 워낙에 손실이 커지신 상태라서 좀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 것 같은데요.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저건 있어요. 물의 속성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옵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물이 있어요. 그거는 인공적인 힘이 가미된 분수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지금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은 이동평균선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1선이니 201선이니 그 선이 그렇게 일수는 중요한 건 아닌데 장기로 볼 수 있는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다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폭포수 쏟아지는데 거기서 내가 그냥 내 힘을 다해서 이 물을 받들어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인공적인 임팩트가 가해진 분수나 가능한 거지 사람의 힘으로써 이런 쏟아지는 비도 막을 수 없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들어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39,000원에 사셨고 지금 25,000원이면 나름 손실이 꽤 크신 건데 단추 자체가 처음부터 완전히 어긋나게 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이즈의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물이 지금 폭포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요거 뭐 다른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뭐 S-오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도 과거에 보면 이게 2010년도 얘기인데 물이 쏟아지듯이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쏟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이게 되겠죠. 홍수가 나겠죠. 그것처럼 거래가 이렇게 한번 푹 쏟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반전을 꾀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2월 달 정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좋은 호기를 만나서 이렇게 살짝 올라올 날이 있겠죠. 근데 그 맥시멈을 3만 원에서 한 3만 5천 정도만 봤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단추 잘못 껴진 거 가지고 4번 전 내 입장만 생각해서 기다리시는 거는 다가 오히려 더 큰 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3만 원, 3만 5천 정도 되면은 그때 미련을 아예 갖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올라와서 막 또 거래 막 생기면은 이번에 이거 진짜 아닐까? 라고 하지만 이미 쇠퇴한 게 다시 돌리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물이 쏟아져 갖고 어느 정도 고이려면은 그 시간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좋을 일이 있더라도 그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 요구될 거니까 이거에서 본전이라든가 그거 바라시지는 말고요. 3만 원 조금 살짝 넘어가면 그때 정도에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진단 들으시면서 상당히 좀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지만 일단 너무 좀 오래 고생하실 것 같아서 좀 냉정하게 좀 진단이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되는 법리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같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아닐까 대웅제약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917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1만 2천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35%인데 너무 힘들다고 눈물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그 심정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글쎄요. 지금 사신 가격대에서 역시 좀 손해가 많아지신 상태고 연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시장 반등에서 크게 좀 호응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메이저 세력들도 별로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 중에 그 053300 제가 종목 이름을 못 외우고 숫자를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거를 아까 제일 찔끔 이제 샀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약 바이오는 그동안에 주도주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가지고 또 짧은 기간 안에 또 반토막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면 반토막 내놓고 또 다시 여기 들어가가지고 막 또 저까지 올린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국정보인이 이런 것도 얘기한 것도 지금 간식 찾아갖고 들어간 거지 주식을 찾아서 들어간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웅제약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신데 제 생각은 너무 힘들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더 기다리시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거만 좀 하시면 좋겠어요. 돈을 벌려고 들어오셔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을 하루에 100주 사 나가고 싶어요. 지금 딱 반토막인데 이까지 있게 6개월 후에 1년 후에 15만 원만 가도 나는 더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보셔야지 힘들어 하시지 말고요. 다른 종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면은, 좀 더 사셔도 저는 충분하니까,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돈 있으신 분들 얼굴에도 빵빵하게 5살짜리 우량한 애기들처럼 피부 빵빵하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사시고 싶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두산 인프라코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증권통으로 식경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두산 인프라코어 진입가 7,002원입니다. 7,002원이고요. 100%네요. 지금 포트 한 종목밖에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투자를 하신 상태인데 굉장히 과감하신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올해 나온 연고점이 한 14,000원 라인이라서 딱 반토막 구간에서 지금 들어가신 건데 사실 좀 대표적인 낙폭 과대주라고 봐야 될까? 좀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좀 확신 있게 들어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낙폭 과대주를 하려면은 주도했던 종목 안에서 많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로 보면은요, 그 016100 산성 LNS도 지난주에 저는 무슨 말씀드렸었냐면은 이건 사지는 않을 건데 보더라도 이런 걸 보고 있을 것이. 지난주에 왜 그랬냐면 한국주철관이라는 종목을 어떤 분이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이 시간에. 그래서 한국주철관도 화장품이지만 그 안에서 낙폭 과대라면은 차례성이 산성 LNS 이런 걸 보면서 한국주철관도 같이 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시장을 리딩했던 것들이 반토막이 나서 낙폭 과대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시장을 리딩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게 반토막이 더 났다가 이거 하면은 이거는 재수 없으면은 재산을 다 날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은 굉장히 무모한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두산 인프라코어도 요 뭐 13,000원, 13,000원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반토막이 나왔고요. 요런 섹터들 다 볼게요. 082740 두산 엔진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매일매일 신저가를 찾아서 가고 있고요. 현대 미포 이런 것도 역시나 늘 신저가를 가고 있고요. 뭐 LG 전자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저가에 가서 어린아이들 뭐 과자 사탕 한 입 물어주듯이 오늘 슬쩍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 뭐 삼성 중공업도 신저가에서 꼴랑 10원어치 올라온 거고요. 대우조선도 이건 뭐 아직 더 숨도 못 쉬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섹터들 중후장대한 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전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라고 지금 이걸 해서 승부를 걸겠다고 100% 들어가셨으니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식을 100%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이 빠져갖고 은근슬쩍 6,000원에서 8,000원까지만 올라와도 수익률은 상당하니까 그런 거를 목표로 어떤 거래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게 많이 떨어져서 이제는 올라가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라면은 굉장한 오산이고요. 지금 뭐 두산 지금 보시는 건 또 두산이에요. 이런 것들 언제가 될지 기약 없는 하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00%를 가셔가지고 잘 될 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려워 보이고요. 손실 크시지 않은 상태고 지금 살짝 돌리니까 손실 거의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아요. 설사 더 올라가더라도 어떤 매수의 포인트를 보고 하셨다면 상당히 잘못하신 것 같고요. 설사 더 올라가더라도 억울해 하시지 말고 다시 윤곽 설정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의 구조로는 다른 거 가서도 절대 좀 수익 내시기가 제가 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것 같고요. 좀 위험해 보여요. 지금 생각하시는 구조로 종목 보는 눈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빨리 한 종목 더 진단 도와드릴게요. 경동나비엔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은 저희 0391님께서 올려주셨고요. 32,600원 매수가입니다. 15% 들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최근에 안 봤던 종목인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좀 더 봐드릴까요, 이 종목이요? 뭐 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무관심인 케이스인 종목이에요. 경동나비에는요. 그런데 내용 자체는 이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 보일러 가지고 국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 생각은 그래요. 실적 보면은 2013년도 4천억, 그 작년에 4,200억, 올해 반기가 아니라 1분기까지는 뭐 1,000억 일어나는데 사실은 많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냥 밥벌이는 꾸준한데 아주 잘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핵심은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덜 되고 있으니까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관심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네. 크게 어떤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그런 종목들 많아요. 꾸준하고 좋은데 올라가지 않는 거. 그래서 경우동 나비엔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고속도로 하고 있는 저 문막인가 하는 태경산업 뭐 이런 케이스들도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별로 성장 안 하니까 가지 않는 종목, 그런 케이스의 종목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그냥 투자로 배당받고 하신다면은 모르겠는데 시세 차익을 요구하신다라면은 여기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에서는 그래요. 보일러 1등 기업 화면은 경동 나비엔이긴 한데 일단 수출 쪽에서 조금 더 활로를 찾아야 조금 더 주가 상승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전략 한번 좀 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저희 사실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팔았거든요.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가 나왔고 중국장도 오늘 3천선이 또 깨지면서 전반적인 재반 여건 자체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에도 조금씩 현금을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에 대한 확신은 좀 연속성에 대한 확신은 강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요. 전략 좀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우리는 항상 그동안에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 아침에 눈 떠서 미국 보고 빠져서 와 큰일 났다 하고 막 발걸음이 하루 종일 무겁고 뭐 그렇게 살았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랑 교역이 커지면서 중국의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1년 전인가요? 그때 보면은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적에 제가 딱 느끼는 거는 야, 너네들 너무 레프트로 붙었어. 잘해. 하고 그냥 휙 가버렸던 그런 모습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보니까 북한까지 응애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주식하기 너무 피곤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전체적으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올라온 거 가지고 이제 다시 올라가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결국 글로벌 흐름 자체에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정책 변화에 따라서 좌우가 될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모든 함량, 시장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함량을 구체화시킨 게 차트인데 지금 종목이나 지수나 모두 역배열돼가지고 등락만 거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 안 간다가 결론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수급을 이겨낼 수 있는 재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거두고 다 같이 들어가서 다 같이 나올 수 있는 게 주도주라는 건데 지금은 사실 주도주가 안 나오고 아까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지만 간식거리만 그냥 튀어나오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랑 수급이 따라주고는 업종과 종목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게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AK홀딩스라든가 현대그린푸드라든가 한국정보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간식거리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뭐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주식거리는 크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윤곽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관심주로 말씀해주신 세 종목은 일단은 길게 보지는 않고 조금 짧게 좀 간식거리 정도로만 보면 돼. 길게 가도 될까요? 이런 것들 이익이 뭐 300억씩 늘어나는 회사니까. 네. 뭐 저가 항공 좋잖아요. 기내에서 뭐 영화 안 보면 어때요? 싸고 가고자 하는 데만 가면 되지.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가면 못 참고 손실 보고 나와요. 아 오늘 다른 거 다 올라갔는데 나만 500원 떨어진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점잖은 성격 이런 거 들어가면은 나중에 되면 좌우에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1년, 2년을 바라보면은. 네. 그래서 그나마 수급이 좀 탄탄하고 그 회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 회사 요 정도만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막 덤벼가지고 먹을 게 있으면 그때 종목 다시 또 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15거래일째 우리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4조 가까운 매물 폭탄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외국인들의 수급 전환이다라는 부분, 오늘도 코멘트 많이 나왔습니다. 중고점이 오늘 또 하락 마감으로 되면서 유럽 증시가 좀 어둡게 출발이 나옵니다.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2% 넘게 조정 나오면서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지금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VVIP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